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겨울에 얼었던 땅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던 3월 초의 어느 아침이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낡은 담벼락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골목길에 심어둔 매화나무 가지 끝엔 연분홍 꽃망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두꺼운 외투를 벗기 시작했고 따뜻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날 28세의 이서윤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그녀는 구로구 중심가 근처에서 작은 로스터리 카페 라운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특별히 새로 입고된 원두를 소개하는 날이라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다. 전날 밤 카페 문을 닫고 나서도 혼자 남아 커피 원두를 로스팅하고 맛을 비교하며 메모를 남기고 SNS에 올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다 보니 집에 돌아간 건 자정이 넘은 뒤였다. 피곤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이었지만 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카키색 롱코트 안에 얇은 니트를 껴입고 그 위에 커다란 체크무늬 머플러를 둘러맸으며 짙은 베이지색 힐을 신고 발걸음을 옮겼다. 손에는 원두가 담긴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어깨엔 가죽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가로등 아래 남은 이슬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며 걸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라운다는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가게는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찾아와 어제보다 진한 커피 부탁해요라며 웃던 단골 아저씨, 교복을 입고 우유 대신 라떼를 들고 가던 여고생, 그리고 동네 길고양이까지. 그녀에게는 모두가 소중한 손님이었다. 오늘도 그 익숙한 일상을 기대하며 서윤은 구로역 근처 대로변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한 인도 위, 출근길을 서두르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들 틈을 지나며 그녀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췄다.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선 오늘 인스타그램에 올릴 게시물 문구가 맴돌았다. 따뜻한 봄, 부드러운 원두 오늘도 당신의 하루의 향기 한 잔을. 그 문장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보도블럭 틈을 피하던 그녀는 코너를 돌다 그만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구베일의 발이 삐끗하며 중심을 잃었고 손에 들고 있던 원두 봉투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몸은 앞으로 쏠렸고 인도 위에 그대로 넘어지는 순간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람들의 시선과 발걸음이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균형을 잃은 채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이서윤의 시야는 급격히 흔들리며 모든 소리가 뭉개져 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원두 봉투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져 날아가듯 떨어졌고 얇은 종이 가방 안에서 갈색 커피 원두들이 도로 위로 흩어졌다. 무릎이 인도에 닿는 찰나 정강이를 타고 올라오는 찌릿한 통증에 숨이 턱 막혔다. 얼굴이 바닥에 닿기 직전 간신히 팔을 짚었지만 팔꿈치에서도 묵직한 충격이 전해졌고 코끝에선 찬 아스팔트 냄새가 느껴졌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주위 사람들의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잔잔한 물결처럼 밀려왔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몇 초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직 하나만 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다니. 그러나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무릎과 팔꿈치를 감싸 안은 통증에 제대로 고개를 들기도 힘든 그녀에게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쭈그려 앉는 인기척이 전해졌다. 괜찮소? 움직이지 마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서윤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바라본 그 앞엔 낯선 노인이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다리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모직 코트에 회색 머리를 단정히 넘긴 말끔한 인상이었지만 손놀림은 지나치게 익숙했고
동시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섬뜩할 정도였다. 그의 손끝은 천천히 그녀의 발목과 무릎, 허벅지 근처를 짚어가며 어디를 다쳤는지 확인하려는 듯 움직였다. 하지만 그 손길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고 서유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얼어붙은 채 몸을 살짝 떨었다. 그녀의 스커트가 무릎 위로 올라가 있었고 노인의 손은 생각보다 깊숙한 곳까지 닿으려는 듯 보였다. 잠깐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다친 데 확인해야 해요. 무릎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엔 이게 정말 도움인가? 아니면? 이라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노인의 손길은 마치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부드럽지만 너무도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손끝은 처음엔 발목을 살피는 듯 하더니 점점 무릎 위쪽으로 그리고 허벅지에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다. 서유는 당혹스러움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주저앉은 채 얼어붙었다. 노인의 표정은 무심한 듯 진지했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손놀림은 오히려 더욱 낯설고 무서운 기분을 들게 했다. 스커트 자락은 무릎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그 상황을 인지한 서유는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제야 그녀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고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그녀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 불편한 눈빛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영상을 찍는 이들, 그리고 조심스레 다가오다 멈칫하는 한 젊은 여성까지. 서유는 자신이 지금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직감했다. 누구 하나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엔 저건 좀 이상한데? 왜 저렇게까지 만지지? 하는 의문과 경계가 서려 있었다. 심지어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요즘 그런 척하다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 말이 머릿속을 스치며 서윤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이 손길을 믿고 그대로 맡겨야 할까? 아니면 멀쩡한 다리로라도 몸을 일으켜 도망쳐야 할까? 도움과 위험 사이 그 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서유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떨리는 눈동자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있는 서윤의 다리 위로 여전히 노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오히려 더 집중한 표정으로 서윤의 무릎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서윤은 숨을 삼키며 작게 떨고 있었고 심장은 목적 가까이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움이라기엔 너무 느리고 위로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침착한 그의 행동이 점점 공포로 다가오려던 그때 노인은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이마를 살짝 찡그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무릎뼈가 빠졌네요. 이거 많이 아프셨겠는데.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조용하고 담담했지만 말의 내용은 서윤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네. 뭐라고요? 서윤은 조심스레 되물었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몸을 앞으로 숙였다. 괜찮아요. 제가 지금 바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금방 끝납니다. 그대로 계세요. 그의 두 손은 어느새 정확하게 무릎의 양옆을 감싸고 있었다. 작은 체구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단단한 손, 그리고 정확하게 관절의 위치를 짚어내는 숙련된 감각. 노인은 숨을 들이쉬더니 짧게 외쳤다. 하나, 둘, 셋. 순간 사각하고 뭔가 맞물리는 듯한 미세한 소리와 함께 서윤의 무릎에서 묘한 이완감이 퍼졌다. 비명을 지를 줄 알았던 순간 생각보다 고통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묶여있던 통증이 스르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노인의 말에 따라 서윤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움직여 보았고 확실히 방금 전까지의 날카로운 통증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놀라움과 의심,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자 노인은 드제야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예전에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관절 쪽은 꽤 오래 봤죠. 그리고는 바닥에 흩어진 원두들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요즘은 이렇게 길 가다가 다친 사람들 도와드리는 게 일이 됐네요. 버릇처럼 몸이 먼저 반응해버려요. 그제야 서유는 숨을 내쉬었다. 수상하게만 보였던 손길의 정체가 다정하고 익숙한 기술이었다는 사실이 어리둥절하게 다가왔다.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던 그 낯선 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온도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서유는 여전히 무릎을 조심스레 만지며 그를 바라봤다. 얼마 전까지 낯설고 수상하기만 했던 이 노인은 이제 그녀 앞에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두 눈은 또렷했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묵직한 연륜이 서려 있었으며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선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노련함과 신중함이 배어 있었다. 혹시 정말 의사셨다고요? 서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노인은 허리를 펴며 빙긋 웃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서울대병원에서만 30년을 있었죠. 지금은 은퇴한 지 꽤 됐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원두 몇 알을 주워 서윤에게 건넸다. 그 손끝마저도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이렇게 길에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건 자주 하시나요? 서윤의 물음에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었어요. 누가 다치는 걸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치질 못해서. 그러다 보니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퇴직하고 나선 병원이 아닌 길 위에서 사람들의 관절을 맞춰주고 있어요. 말끝에는 쓸쓸함보다 오히려 자부심이 묻어 있었고 그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다. 사람들은 점점 잊혀가는 노년의 기술과 지혜를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남기고 있었다. 의심과 두려움의 시선 속에서도 그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단 한 번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순간 서유는 깨달았다. 아까 자신이 느꼈던 그 낯설고 무례해 보였던 손길은 누군가에게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선이었고 어쩌면 지금 이 도시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진짜 어른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 서유는 아침마다 출근길에 김 노인을 떠올렸다. 흩어진 원두를 주워주던 손길, 무릎을 다정하게 감싸던 그의 눈빛,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한마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도움을 받고 끝났을 법한 짧은 인연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만남은 서윤의 마음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다. 며칠 후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조심스레 노인을 다시 찾아 나섰다. 골목 어귀의 공원, 동네 시장 근처의 버스 정류장, 그리고 작은 병원 주변. 뜻밖에도 그는 늘 누군가를 바라보고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네고 있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할머니의 어깨를 받쳐주고 자전거에서 넘어진 초등학생의 발목을 살펴보며 그는 누군가의 하루에 조용히 다가가 상처를 다독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리 위의 무명 의사 같았고 누군가에게는 병원보다 더 빠르고 따뜻한 응급실 같았다. 서유는 그런 김 노인의 곁에 자연스럽게 머물기 시작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골목을 돌았고 김 노인이 누군가를 도울 때면 뒤에서 조심스럽게 물티슈나 파스, 무릎 보호대를 꺼내 건넸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과 감사의 표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유는 깨닫게 되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단 하루의 고통을 덜어주고 때로는 마음까지 어루만진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나이도 살아온 시간도 너무 달랐지만 이상하리만치 잘 어울렸다. 하나는 젊고 민첩한 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월의 기술이 담긴 손이었다. 그들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처음엔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어느새 그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 오늘도 길거리 의사팀 떴네. 그 말은 곧 동네 전체로 퍼졌고 시장 상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주변 경찰까지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길거리 의사팀, 이름은 장난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다.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의미가 되었고 그들 자신조차 점점 이 활동을 사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서유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커피 한 잔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손 하나 내미는 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처음 그 노인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서유는 순간적으로 두려웠다. 도움인지 위협인지 분간되지 않던 낯선 손끝의 감촉은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너무도 이질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게 느껴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의 손이 닫혀있던 무릎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아주고 세심하게 관절을 돌려주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손길은 단순히 육체적인 통증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잊고 지내던 서윤의 마음에 작은 틈을 내주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누군가에게는 나이 든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었던 김 노인은 서윤에게 삶의 다른 면을 보여준 첫 어른이었고 그와의 만남은 그녀로 하여금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흘러가던 일상에 잠시 멈춤표를 찍게 만들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을 매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더 이상 의무적인 말이 아닌 따뜻한 교감이 되었던 것도 다 그날 이후였다. 사람을 향한 선의는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가는 것이며 그 손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서유는 스스로의 삶으로 알게 됐다. 길거리 의사팀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유쾌한 별명이었지만 그 안엔 타인의 고통을 지나치지 않는 한 사람과 그를 진심으로 믿게 된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 서유는 이제 김 노인의 곁에서 커피를 내리는 손보다 더 자주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누군가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배웠다. 돌이켜보면 처음엔 낯설고 수상하게만 느껴졌던 그 노인의 손길이야말로 서윤에게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만남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누군가의 하루뿐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인생까지 바꾸어 놓은 작지만 분명한 기적이었다.